매일 아침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와 지하철을 통해서 출근하고 회사와 자신의 가게에서 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이번 주엔 이것 좀 해봐야지 저것 좀 봐야지 하다가 정신없이 일주일이 지나가 버리시죠? 그렇게 일주일, 한 달, 두 달, 1분기 시간은 휙휙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린 늘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시간만 계속 흐르네. 줄줄 새는구만, 줄줄 새. 그런데 여러분, 바쁘게 사는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들이 줄줄 새듯이 흐르는 걸 어떻게 하면 아끼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장기 투자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투자의 모든 리스크는 시간이 녹여서 수익으로 치환해 주니까요. 절대 시간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지겹게 드리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인데요. 암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투자에 대해서 물으면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 자산이 왜 좋고 뭐가 위대하고 앞으로 얼마나 오를 것이며 어떤 미래가 있다 등등 대부분 무엇에 투자하는가 이 왓에 집중하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예전 골든서클 시리즈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자립된 상태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얻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이 진정한 자유의 확보는 어떤 자산에 투자했는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단 가장 먼저 어떻게 투자하는가 이 하우가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선 왜 투자하는가 이 why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why나 how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만나기 힘들고 온라인에서도 가끔 보게 되겠죠. 그만큼 우리는 투자의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고 그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종목, 자산, 그 what에 집중하고 맙니다. 그래도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은 거의 대부분 장기 투자자시니까 적어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선 이미 머릿속으로 세팅이 다 끝나셨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자본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거죠. 그게 투자든 사업이든 인생을 건 도전이든 그 무엇이 됐든 장기 투자 마인드로 당장 눈앞에 작은 이익을 쫓지 않고 긴 안목과 호흡으로 장기 투자의 마인드를 세팅하면 안 그래도 바쁘고 정신없는 우리들의 현실 세계 안에서 투자라는 변수까지 하나 더 추가해서 사팔사팔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밍 매매하고 추천 종목, 매수 매도 타이밍, 단기간에 부자 되는 방법 등과 같은 멘트들에 정신없이 혈안돼서 불나방처럼 달려들지 않으면서 어느 순간 불필요한 가격 확인과 심리적인 요동, 급등락에 따른 멘탈의 변동까지도 모두 고요해지고 평온해집니다. 즉, 우리 인생에 복잡하게 꼬여있던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들이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펴지고 정배열되면서 쭉 앞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놀라운 경험, 정배열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건 수익률 때문만이 아닙니다. 투자의 수익률은 왔다 갔다 하고 때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인생이 정배열되었다는 건 앞으로 남은 삶에서 투자의 긴 시간 동안 내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무엇에 투자할 것인지가 너무 명확하게 자신의 머릿속에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매번 이번엔 또 뭘 투자해야 하나, 이번엔 또 뭘로 먹을까, 이번엔 한번 줘야 할 텐데 이런 메뚜기 떼같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자신이 정한 장기 투자 플랜에 맞춰서 그 방향성에 집중하며 오늘도 내일도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5년 후에도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잡혀있게 되다 보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얼굴에 웃음이 다시 생기고 시간이 빠르게 흘러도 줄줄 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장기 투자로 리스크가 시간에 녹고 있다는 흐뭇함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마 이 느낌을 아는 오래된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시죠? 잘 아시겠지만 4848만 중독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도 엄청난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평온한 마인드를 느낀 사람은 그 마인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중독 상태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자신의 루틴을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 신경 끄고 자신의 본업에 집중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죠. 왜? 자신의 인생이 미래로 갈수록 점점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의 한 축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일의 능률도 오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더 찾게 되고, 장기 투자는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라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알아서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면서 체력도 키우는 거죠. 결국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자신의 시간과 자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투자한 사람만이 이 인생의 정배열 과정으로 들어가서 마인드셋의 완성, 진정한 장기 투자, 본업의 능률 확대, 새로운 도전의 성공 등 순차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술술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설명드린 장기 투자의 장점이 황당한 만병통치약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조급한 마음,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지금 당장 더 잘 살고 싶은,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그 마음, 즉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지금 당장 원하는 걸 얻고 싶은 상태인 시간 선호가 높은 그 심리를 장기 투자가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 비전에 맞춰 내가 해야 하는 행위가 4848이 아닌 꾸준히 매집하며 본업에 집중하면 된다는 걸 알려줘서 결국 시간 선호를 낮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원리를 이론적으로 이해했고 동의한다면 이제부터 장기 투자에 적합한 대상을 찾는 겁니다. 투자를 얘기하더라도 이때부터 어떤 자산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산들은 무조건 장기 투자가 가능한 속성들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시간 선호를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자산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우선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하고 그 자산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과 추구하는 가치관이 매력적이어야 하고 원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랜 기간 동안 흔들림 없이 그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강력한 팬덤과 커뮤니티가 구축되어 있을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산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 자산이 만드는 미래의 비전이 실현되며 보이지 않던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하나씩 눈앞에 구현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장기판의 포석같이 과거부터 하나씩 놓여졌던 말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장기 투자자들은 엄청난 희열을 느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투자 수익률은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하락장을 지나 상승장을 거치고 다시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안전마진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안전마진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또 반등과 상승장이 오고 다시 하락하며 안전마진이 추가로 쌓이면서 점점 수익률 그래프의 하단선을 위로 올리고 상단선을 높이면서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만들고 계속 사이클을 반복해 나가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4848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팅을 반복하며 초반에 좋았던 운빨이 중간에 몰렸던 운빨이 결국 평균에 수렴하면서 점점 자산가의 길에서 멀어질 때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가 행위에 집중했던 사람들만이 처음엔 이해가 안 갔던 믿기지 않았던 큰 규모의 자산을 그것도 긴 시간에 걸쳐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다지면서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단순히 규모를 키웠다가 아닌 제대로 지키고 불릴 수 있는 준비된 자산가가 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장기 투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 투자가 만들 미래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시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2030년 프로젝트, 2040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그 위대한 플랜에 왜 장기 투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마켓 타이밍과 금리의 변화를, 경기를 예측할 줄 모릅니다. 차트 안에서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측하고 떨어질 것 같다면서 팔고 당분간 안 사고 오를 것 같다면서 고배율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줄 모릅니다. 무식해서 모두가 안 좋다고 말하고 망해간다고 지금 당장 팔라고 말하는 그 자산들을 계속 들고 가고 오히려 더 모으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한때는 2008년부터 약 10년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해봤고 수익도 내봤고 알 만큼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멍청하고 단순하고 무식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장기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왜? 지속 가능성, 투자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장기적 우상향, 지속적인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률,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투자, 마지막으로 생존, 끝까지 시장에 살아남아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자산들을 지키고 꿈을 이루기 위해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장기 투자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일터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성공 투자의 방법이라고 결론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짧게는 2030년 이때까지 함께 장기 투자해보자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좋으면 그냥 네 혼자 해. 응? 유튜브로 떠들면서 사람들 선동시키지 말고. 돈 되는 걸 누가 공짜로 알려주냐? 다 지한테 남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조회수 빨려고 애쓴다 애써. 하지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투자하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이 제가 펌핑하며 움직이고 영향받는 그런 자산들인가요? 아니죠. 그런 얘기를 논할 잡코인, 잡주, 나대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본업 외에도 내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일해서 추가 수익을 만들고 그걸로 조금이라도 더 자산들을 모아가고 싶다. 둘째, 이왕 돈을 벌어야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도전해서 장기 투자처럼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큰 규모의 컨텐츠 자산들을 만들어보자. 셋째, 투자는 원래 외롭다. 이 외로운 투자를 오랫동안 하려면 마음 맞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들을 모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 이 3가지 목적으로 계속 제가 생각하는 투자와 관련된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동료들과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보드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옥 같은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자세히 들어봐 주세요. 인내란 원하지 않는 것,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다. 그걸 오랜 시간 동안 억지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내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열망이 올바른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강력한 인내심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의 협력과 연대다. 거친 파도를 꿋꿋이 견뎌내는 바위처럼 강한 책임감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독수리라고 칭한다. 그들에게는 포기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수리들은 누군가 그들이 현재 걷고 있는 길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편리한 길이 있다고 속삭여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한눈을 파는 일이 없다. 그들이 옆을 돌아보는 유일한 경우는 서로를 격려할 때뿐이다. 여러분, 이 책에 나온 내용처럼 저는 독수리가 되고 싶고 많은 독수리 동료들과 함께 비행하면서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보면서 서로를 위로할 때만 옆을 돌아보고 언제든 장기 투자 마인드셋을 장착하고 우리들과 함께 비행할 수많은 신규 독수리들을 만날 준비를 하며 계속 영상 제작과 투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차트 분석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차트 안에 답이 있는 거야. 차트 분석만 잘하면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살 수 있는데 뭐 그게 어렵다고 안 하냐? 암튼 게으른 놈들이 차트 공부도 안 해요. 그러면서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지. 게으른 녀석들. 가만히 놔두면 돈이 벌리냐? 그런데 여러분,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건 가능할까요? 설령 몇 번 예측대로 됐다면 다음번에도 또 맞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방식이 지속 가능할까요? 만약 이게 가능했다면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왜 계속 남의 돈만 운영하고 있고 환율을 예측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왜 계속 직장에 나와서 예측만 하고 있습니까?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인데 이미 졸업하고 휴양지에서 쉬면서 트레이딩만 해도 먹고 살 만큼의 큰 돈을 벌었어야 했을 텐데 왜 계속 회사에 나오고 다른 사람의 돈을 운영하면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측하기가 어렵다. 한 번은 맞출 수 있지만 한 번 맞췄다고 다음번에 또 맞춘다는 보장이 없다. 예측 매매가 잦아지면 확률은 평균에 회귀하고 수익률은 현저히 낮아진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실제로 도박에서 하우스가 플레이어보다 유리한 이유는 도박의 중독성 때문에 도박의 중독성이 플레이어의 플레이 횟수를 늘리고 그런 배팅의 성공 확률이 평균으로 회귀하면서 결국 투자금이 많은 하우스가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식이나 코인을 사팔사팔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시장을 얕보면서 잘 될수록 플레이 횟수를 늘리죠. 그게 더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언젠가 휴먼 에러가 생기고 멘탈이 무너지는 과정이 생기면서 9번 중에 10번을 이기고 마지막 한 번에서 대부분을 잃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여의도에서도 오랜 기간 살아남아 부를 일군 사람들 중에서는 주식으로 번 돈을 땅에 묻어놨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주식으로 트레이딩만 집중하다가 결국 큰 손실을 내거나 무너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해칭해줬던 자산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얕잡아보고 자신의 트레이딩 능력을 과신하는 이 단기 투자자들이 말하는 차트에 대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차트는 복잡해 보여도 단순합니다. 그냥 과거 어떤 자산의 가격 움직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자산이 1년 전에는 어땠고 6개월 전에는 어땠고 어제는 하루 종일 어떤 움직임을 보였고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기록이죠. 즉 과거의 움직임을 기록한 그림자이지
그 자산이라는 실체 자체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움직이는 모습이 빛에 의해서 그림자로 만들어지는데 대충 그 그림자를 보면 그게 어떤 물체고 지금 뭘 하고 있고 과거에 이런 그림자의 형태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다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유추하는 것뿐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앞으로의 움직임은 실체만이 알 뿐이고 실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림자는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도 차트 분석을 신봉하는 많은 단기 투자자들은 투자에서 고점과 저점을 차트라는 그림자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 모든 답이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림자 놀이에서도 보듯이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 눈으로 봤을 땐 너무나도 명확하게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는 이 형상이겠거니 하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트릭인 경우가 많죠. 그만큼 우리는 그림자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림자가 늘 정직하게 표현되는 건 아니니까요. 좀만 손을 겹치고 조작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면서 우리의 눈과 감각을 속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그 그림자를 보면서 철석같이 믿고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 우기게 되는 거죠. 투자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렇게 단순한 그림자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눈을 속이는 트릭이 단순한 구조를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필 그 순간 많은 돈이 투자되어 있었다면 그 트릭에 걸려 자신의 자산이 급격히 쪼그라드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의 현인들께서는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자신의 예측이 몇 번 맞았다고, 차트를 보면 답이 나와 있다고, 너무 뻔한데 이렇게 쉬운데 왜 안 하냐며 이런 식으로 돈 벌면 금방 부자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당신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제가 우기는 건지 이런 차트 분석을 신봉하는 단기 투자자들이 우기는 건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드리는 이 얘기를 정확하게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실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장기 투자로 끌고 가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 먹을 수 있을 때 먹는다라는 게 훨씬 더 인간, 동물의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본능에 역행하는 행동이거든요. 미래를 위해 현재의 욕구를 자제해야 되는 극한의 멘탈 케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참고 땅에 씨앗을 심어 수렵 채집 생활을 멈추고 농경사회로 가야 되는 거니까요.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며 당장 먹지 말고 미래를 위한 씨앗을 땅에 묻으라는 이 얘기를 마치 익절이라는 당연한 걸 하지 말아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억지라고 말하면서 장기 투자하다가 물린 사람이 후회하면서 징얼대는 이야기 정도로 폄하하는 건 자긴 그냥 쉽게 동물적 본능대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행동이라고밖엔 전 안 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동굴 속 죄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굴에 갇혀 묶여 지내는 죄수들이 있다. 딱하게도 이들은 포박했기 때문에 동굴의 한쪽 벽만 볼 수 있다. 죄수들의 뒤에는 모닥불이 있고 이들과 모닥불 사이에는 동물들이나 물건 형상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죄수들은 이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와 소리를 보고 들을 수는 있어도 평생 그것만 봐왔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죄수 한 사람이 풀려나게 되고 그는 동굴을 나와 실제 세상을 보게 된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착각 속에 살아왔다는 걸 깨닫고 동굴에 있는 죄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돌아온다. 그러나 이 사실을 들은 다른 죄수들은 믿기 어려워하고 오히려 그를 해치려 한다. 자 여러분, 이 플라톤의 동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실체가 아닌 그림자만 보면서 그게 전부이며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상식과 본능에 역행하는 이야기에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동굴의 한쪽 벽면만 바라보게 묶여서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차트라는 그림자만 보면서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펌핑하기 위해서 만든 코인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주식을 띄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와 궤변 같은 그 논리들을 들으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아니고 장기적 우하향 구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원시인 마인드의 본능에서 벗어나서 시간 선호를 낮추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이러한 얘기들을 모두 부정하고 귀를 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고 무엇이든 대중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조급해진 마음을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한방역전이 아니라 수익을 차분하게 누적시키면서 복리의 마법을 믿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와 시간의 힘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단순한 방식이며 결정적으로 우리와 같은 일반인이 자신의 라이프와 함께 병행하면서 오랫동안 진행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투자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나름 투자 좀 한다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익절은 언제나 옳다. 줄 때 먹어. 나중에 울지 말고. 개나 소나 장기 투자 말하다가 처물리지 말고. 저는 진심으로 이런 멘트를 날리시는 분들이 2030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정말 나중에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고 싶어요. 물론 이분들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익절했으니까 투자로 돈도 벌었다는 거고 모든 자산이 장기적으로 오르는 건 아니니까 똥을 장독대 안에 넣어놓고 숙성시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면 그걸 아는데도 익절은 언제나 옳다며 매매를 한다고요? 줄 때 먹고 나오라고요? 그렇게 그 자산에 아무런 믿음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가격과 구간을 기계적이고 감각적으로 쫓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대부분 트레이더겠죠. 그들은 그게 일이고 그게 본인의 스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철저히 해야겠죠. 왜냐? 그들은 그 자산에 아무런 감정이 없거든요. 그냥 트레이딩의 대상일 뿐입니다. 장기적 우상향이니 미래 가치니 내러티브니 다 관심 없고 오로지 타이밍과 칼 같은 매매로 리스크를 타이밍에 덜어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분들은 이런 전문 트레이더 분들이 아닙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도 어설프게 호재에 있다니까 어슬렁거리다가 장기 투자 한번 해볼까 했다가 고점인 것 같은데 일단 익절해야겠다고 했다가 빠지니까 좋아라, 다시 오르니까 일단 부정, 그러다가 더 오르면 패닉, 그러다가 놓치고 저주를 퍼붓는 유형의 사람이 절대 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적어도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라면 말이죠. 제가 첫 부동산을 매수했었던 2017년에도 이미 부동산 시장은 크게 들썩거리고 있던 시절이라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연히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파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야 그거 팔고 또 다른 매물 투자하는 거니까 상관없고, 갈아타게 하려는 분들도 상급지로 이동하거나 똘똘한 한 채로 합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당시 매도하고 전세로 가서 타이밍 기다리다가 내리면 다시 사겠다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의 규제책이 계속 나오면서 구간만 보면 가격이 조정되거나 하락하는 순간들이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은 매도한 사람이 자신의 판단이 맞았다면서 얼마나 좋아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도 보듯이 그 이후 서울 부동산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갔죠. 이런 장기적 우상향 자산에 대항해서 자신이 모든 걸 예측하며 놀라운 고개를 펼치면서 하락 구간은 계속 피하고 상승 구간은 다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17년에 서울 부동산을 판 건 익절이니까 오른 거라고요? 익절은 언제든 옳다면서요. 이건 아니죠. 부동산에서 익절이 오른 경우는 무조건 상급지로 이동하는 경우지 현금 확보를 위한 용도가 아니죠. 왜냐면 부동산은 대출을 끼고 사는 자산이고 변동성은 작지만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 번 오르면 호가가 몇 천씩 움직이는데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걸고 그런 도박을 왜 해야겠습니까? 자신의 베이스 캠프를 걸고 익절을 논하며 절대 도박을 하지 마세요. 그럼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금융자산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부동산은 거래 비용도 많고 덩치도 크고 필수제니까 사팔사팔 안 한다는 게 맞다는데 오케이. 그런데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나눠서 팔 수도 있고 거래 비용도 안 비싸고 쉽게 포지션도 변경할 수 있는데 왜 안 팔아? 어설프게 장기 투자 뽕에 취해서 들고 있다가 50% 70% 폭락하는 걸 그냥 맞는다고? 그게 투자냐? 방관이지. 이런 얘기를 매번 듣고 있는데 참 지겹고 안타깝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장기적 우상향 자산을 발견했다면, 일단 장기 투자하면 큰 자산이 될 거라는 건 스스로 판단해서 동의했다면 그 다음 액션은 부동산처럼 한 방에 왕창 당하거나 아니면 적립식 매수로 계속 조금씩 지속적으로 담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투자를 할 땐 나눠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경우가 많지 목표 수량을 한 방에 다 담는 경우는 적죠. 그럼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해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자산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더 싸게 자신의 목표 수량을 채울 수 있으니까 매입 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추매하고 더 내리면 더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목표 수량이 채워질 때까지. 그리고 이 목표 수량은
상당히 큰 규모로 잡고 장기적으로 매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래에 억대 이상의 자산을 형성한다는 개념이지 차익을 챙기겠다는 생각이 아닌 거죠. 이 관점은 부동산이냐 금융자산이냐 변동성이 크냐 작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 기준으로 결정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테슬라 차트를 보세요. 이렇게 장기간 상승하는 우상향 그래프의 중간중간에 지금은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콩알 같은 구간을 먹겠다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솟구쳐 오르는 자산에서 뛰어내리면서 익절은 언제나 옳다고요? 이 구간에서 팔면서 익절은 언제나 옳다고요? 진짜로? 이 구간에서 팔고도 익절은 언제나 옳다고요?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볼까요? 이건 테슬라보다 더 매운맛입니다. 이 구간에서 팔고도 꺽 하면서 까불면서 익절은 언제나 옳다고 소리친 사람이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세요. 이 구간에서도 익절은 진짜 언제나 옳다고요? 저때 배부르게 먹었다는 그 사람이 먹은 건 도대체 지금 와서 보면 무슨 의미고 그 이후에 나머지를 다 놓쳤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투자의 세계에서 하락을 예측하고 매도한 투자자가 잃은 돈, 즉 팔아버린 그 이후 상승분에 대한 기회비용이 실제로 그냥 들고 있다 하락 자체로 사라졌던 돈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린 무조건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익절이라면서 바로바로 눈앞의 고점 구간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던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이분들은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초반에 호기롭게 크게 들어갔다가 계속되는 하락 구간을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추매도 거의 안하고 지칠 대로 지쳤다가 본전 넘어 수익 구간으로 오니까 다시 하락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바로 판분이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비중의 금액을 한 방에 왕창 담아서 타이밍을 노렸던 분일 겁니다. 물론 그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한 방에 담았겠죠? 그런데 마침 본인의 예상처럼 그 종목이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원래 큰 노력 없이 빠르게 얻은 돈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자마자 올라버리니까 일단 챙기고 보자, 딱 이 생각. 또 밑에서 사면 되지 뭐, 이 생각에 지금의 그 매수 시점과 기회가 본인에게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모르고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요동치는 구간은 매수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이라고요. 맨날 이 구간에서 우리 인류가 먼 옛날 수렵 채집 시기 때부터 하던 행동이 인간 DNA에 담겨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먹을 수 있을 때 먹는다라는 그 본능에 이끌려서 맨날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 근처에서 아니면 겨우겨우 참고 넘겨서 50% 전후의 구간에서 대단하다면서 익절해버리면 당장 그 순간은 자신이 투자 천재고 너무너무 투자가 쉬워 보이고 안 팔고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한심해 보이겠지만 좀만 시간이 더 지나고 자신의 플레이 횟수가 점점 늘어가면서 확률이 평균으로 수렴할 때쯤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구조적 접근이 아닌 확률적 접근은 결국 시장 평균에 회귀하고 인간 본성에 이끌린 행동의 반복은 결국 철저하게 시장의 응징으로 끝난다는 걸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무식해 보이지만 계속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내며 장기 투자를 진행했던 사람들은 어느덧 수익률이 세 자릿수가 되고 큰 하락이 와도 세 자릿수 수익률을 유지하게 되면서 진정한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장의 잔파도와 잡음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소중한 자산을 수렵 채집인의 마인드로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 발견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자로 그때그때 위대한 포트폴리오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놀라운 세 자릿수 수익률로 다가가는 부의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차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좋은 자산 발견하고 구조적으로 기간과 자산과 통화의 분산까지 고려해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장기 투자자 분들이라면 지금처럼 대폭락장이 지나고 이제 겨우 봄 초입에 들어선 상황에 어느 날 그래프를 아무리 땡겨봐도 감흥조차 없을 구간을 먹겠다며 소중한 자산을 담보로 도박을 하지 마시라고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께는 더더욱 강조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투자의 모든 리스크는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가 생각처럼 쉽지 않죠? 많이 힘드시죠? 좀 올랐을 때 그냥 팔걸. 내가 욕심이 너무 과했다. 혹시 이런 후회하고 계신가요? 아님 그냥 저축이나 할 걸 괜히 코인이나 주식 투자하겠다고 늦었지만 부동산 사겠다고 설쳐가지고 어렵게 모은 돈 다 날렸다고 우울해하고 계십니까? 테슬라는 아니라고,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부동산 상승도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무시했던 게 계속 생각나시나요?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시는 투자의 그 길이 덜컹거리고 울퉁불퉁한 건
아직 사람들이 잘 안 다녀서 도로 포장이 안 된 것뿐이지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앞에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참 어렵습니다. 좋은 자산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찾아도 그걸 좋은 가격에 사야 되고 또 오랫동안 보유하는 건 결국 하락장을 견뎌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신의 수익률이 쭉쭉 빠지는 걸 눈뜨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빠질 게 뻔한데 좀 팔걸. 아, 빠질 줄 알았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었지?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장기 투자에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마켓 타이밍 잡아 매매하는 게 투자의 기간을 길게 잡고 봤을 때 그냥 오랫동안 보유한 것보다 좋지 않다거나 오히려 나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좋은 자산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만 찾았다면 계속 보유량을 늘려나가면서 홀드하는 게 최고의 투자라는 걸 월가의 위대한 투자자들과 성공한 부자들의 말과 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순간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게 모두 허상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올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나 인구 감소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뭘 믿고 부동산을 산 거지? 테슬라가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는 건 내 착각 아닐까? 모든 기업이 계속 성장하진 않잖아. 언젠가 이 세상의 금융 시스템이 변하고 새로운 규칙이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내가 왜 확신했지? 내가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나? 별별 생각이 다 드시죠? 원래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구나 모두 알 수 있게 명확하고 상황에 변화가 없고 가격도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변동성도 적으면서 확실하게 올라주기만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게 이 세상에 있나요? 만약 있다면 모두 그것만 사려고 할 거고 그럼 가격이 오르면서 상승률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투자의 매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투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의 수만큼 비례해서 기대 수익률로 올라가는 거니까 상승장에는 사실 우리가 좀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반대로 하락장엔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고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자산들은 더더욱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테니까 더 불안하고 걱정되는데 그렇다고 이 상황이 또 몇 달 만에 정리되고 다시 달려주는 게 아니니까 계속 조금씩 사고 있는데 들고 있는데 이게 오르는 게 맞을까? 막막한 거죠. 전 이럴 때마다 처음 그 자산에 투자를 결심했을 때의 그 논리와 근거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펀더멘탈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를 찬찬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큰 하락이 왔을 때 딱 한 번 정도만 하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본질적인 고민에 대한 부분들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락장을 겪으면서 갖고 있던 의심이나 걱정들 체크하고 다시 마음 다잡고 계속 자신의 플랜을 이어가다 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의 활기가 돌아오고 슬슬 또 상승의 시동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다시 흥분 상태로 천천히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투자한 자산들의 본질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가격이 오르내리고 하는 현상에 우리는 계속 반응하면서 웃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우울해하고 흥분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외롭습니다. 누가 투자하라고 시켰나요? 잘못되면 다 자기 탓이잖아요. 네가 결정했잖아. 이 한마디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면 일을 지시한 사람도 있고 자기가 맡은 일이니까 하는 거지만 투자나 사업은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했다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자산을 투자하든 그 자산을 팔아야 할 이유는 100가지 넘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정답을 모르는 미래에 대한 가정에 배팅하는 투자의 영역에서 반대 논리가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이 수만 가지의 팔아야 할 이유들을 뒤로 하고 자신이 생각한 미래가 올 때까지 구현될 때까지 끝까지 자신의 플랜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논리적인 판단의 과정도 뜨거운 열정의 영역도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을 끌고 나가는 마치 수도승의 자세로 수련하듯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든 과정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서 함께 자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투자하면서 끌고 당겨주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하락 구간을 더 여러 번 지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기에 너무 단순해 보여서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보통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장기 투자를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투자에 대한 보상은 어차피 시간이 증명해 줄 테니까 저는 하락장 한가운데에서 힘들어하실 분들과 강한 멘탈로 마음의 평온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이 모두를 위해서 계속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